안녕하세요. 햄스터 애호가 및 재테크 애호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려면 멋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가죽 서류 가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의 조합입니다.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동안 재산을 잃지 않으려면 이미 성공한 프로들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오늘 제가 선정한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70%, 주식 20%, 현금 보유 10%, 구매 대기 중입니다. 주식, 인덱스 펀드, 아니면 주식 70%, ETF 15%, 암호화폐 15%요. 다른 모든 항목과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총액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2% 정도 되나요? 네, 2%입니다. 그렇다면 70%의 부동산 중 임대용과 업무용,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모든 것이 임대용입니다. 좋아요. 사시는 집은요? 본인 소유인가요? 제 개인주택요? 네, 모기지를 내고 있어요. 와, 이런 게 바로 스마트 다각화군요. 저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좋아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 이웃이 방금 이사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집을 사겠다고 제안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투자는 돈을 벌고 불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목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100만 달러를 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기술 수준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30년 동안 효과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훨씬 덜 번거로울 거예요. 5년 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테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입소문이 많이 난 클립 중 하나입니다. 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램지쇼로 전화를 했어요. 19살이었어요. 25살 전에 10만 달러를 어떻게 100만 달러로 만들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제가 말했죠. 왜 5, 6년 안에 90만 달러를 벌려고 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 뒤에는 진짜 목표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처럼 되거나 빈털터리로 은퇴하거나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젊을 때 돈이 필요해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 뒤에 숨은 동기와 절실함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실제로 9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회사 퇴직급 적립제도에 15%를 투자했습니다. 비상자금이 있었고 빚이 없었어요. 그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과 작은 무기지를 적극적으로 갚아나갔습니다. 그 집의 가치가 상승했고 그 돈을 다음 집에 투자했고 15%의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전부입니다. 천재성은 단순함에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준 오늘의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더 멋진 동영상을 찾아보기 전에 고소한 치즈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 다음에 뵐게요. 친애하는 CEO와 동료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영상은 여러분이 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상위 1%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숨겨진 현실부터 부동산의 거친 수레바퀴까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요. 상위 1%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스포일러 경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하신가요? 동영상으로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에 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네, 생각보다 낮은 수치예요. 연간 53,000달러? 32,000달러예요. 1년에 32,000달러를 벌면 상위 1%에 속해요. 그래요, 책임감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가정할게요. 상당히 무거운 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고, 발로 뛰어야 하고, 어려운 일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자제력이 있어야 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해요. 많은 것을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지도 모르죠. 책임감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지저분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부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예요. 저는 저 자신을 그 범주에 넣지 않아요. 특히 제가 희생자 마인드를 추구한다면 더더욱요. 그럼 제가 1년에 32,000달러를 벌면 이제 햄스터 왕족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아직 금도금 바퀴도 없고 털을 다듬어줄 집사도 없는 걸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됐나봐요. 의미 있는 삶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물론
그냥 불쌍한 햄스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신참 여러분 주목하세요. 집주인이라고 해서 먹이통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본 햄스터의 말을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된다는 것은 귀찮은 세입자만 상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집주인의 인생에 대해 누구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2,000개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현재도 수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관리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00% 확실해요. 그런 사람은 좋게 말하면 초보자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입니다. 데이브 램지의 말이 옳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세입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직, 질병 등 온갖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부동산 소유주가 된다는 것은 멋진 정장을 입고 칵테일을 마시며 임대료가 저절로 굴러오는 동안 여유를 즐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햄스터 무리를 정렬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모두들 자기가 좋아하는 바퀴를 가지고 달아나려고 하죠.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